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하는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 빅스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고통이 불가피함을 밝혔습니다. 이번 관심은 기자간담회로 쏠렸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자들이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고 솔직한 답변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금통위는 지난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인상에 나서면서 사상 첫 5차례 연속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빨리 기준금리가 3%가 된다는 건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금리가 10년 전과 비슷해지며 집값도 10년 전 하락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도 몰랐고 집값이 이렇게 빠르게 하락할 줄 몰랐던 영끌족들은 늘어난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세대의 소득 대비 총부채 상환 비율은 35.2%에서 39.6%로 뛰고 청년층의 연간 대출이자 비용은 평균 279만 원에서 522만 원으로 87%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을까요? 8월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을 밝혔습니다. 연말 금리 3%가 합리적이라는 전망을 밝혔는데요. 이번 10월 달에 전망 경로를 벗어난 빅스텝을 밟으며 바로 3%로 올려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FOMC에서 점도표 상향 결과가 나오면서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있습니다.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5%대 고물가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로존 경기 침체,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국내 성장 모멘텀도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성장보다는 물가와 환율을 더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등으로 대내 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빅스텝을 단행해 환율 방어에 나설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장중 1422.2원까지 올라가는 등 장중고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6일 1488원 이후 13년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리와 환율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외국 투자자들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 투자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똑같이 돈을 갖고 있을 때 3%의 이득을 받는 것보다 5%의 이득을 받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5% 이득을 받는 곳은 시장이 훨씬 크고 안정성이 있는 반면 3%는 금리도 낮고 시장에 안정성도 없으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달러들이 나가면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줄고 그렇게 환율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에 따른 원화 약세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은이 빅스텝을 밟으면서 상당 기준으로 0.75%포인트 차이가 났던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0.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한미 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 연준은 다음 달 1에서 2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12월에도 0.5%포인트 올려 연말 금리가 4.5%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다음 달 빅스텝을 단행하더라도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1.0%포인트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빅스텝을 밟지 않는다면 역전폭은 더 커집니다. 과거 최대 역전폭은 1.5%포인트였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번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었을 겁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이번 달에 빅스텝을 했는데 다음 달에도 빅스텝을 단행할지, 앞으로의 금리는 어떻게 전망될지 등등입니다. 이에 관심은 기자간담회로 쏠렸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자들이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고 솔직한 답변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 수준을 연 3.50%로 예상하는데 합리적인 수준인가? 입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최종 금리가 3.50%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금통위원이 말씀하신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라며 다만 그보다 낮게 보는 위원도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 때문에 하도 비난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항상 전제가 있고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오늘 드렸다고 생각한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 가져가겠다. 11월은 금통위원 간 이견 많고 고려할 점 많아 당장 결정하기 어렵고 5%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 이 정도면 많은 정보를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환율은 어떻게 보나? 입니다.
환율 문제는 8월 금통위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IMF 사태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대한민국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통화가 약세다. 라며 국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은 환율을 타겟팅하여 통화정책을 세우지 않는다. 환율 하나만 보고 통화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며 다만 환율 상황은 엄중히 보고 있지만 너무 공포를 가질 상황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고 했는데 당분간은 현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맞나? 내년 초까지 5%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한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는 발언과 상충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의 답변은 당분간은 3개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통위원 간 이해를 하고 발표문을 작성하고 있다. 저희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는 5%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3개월,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발언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며 5%를 상회하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있으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은 5%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중심의 경제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5%는 미래를 바라보는 숫자로 지난달 발표된 5%로 보시면 안 된다. 5%에서 소폭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부터 금리 인상 기조 사라지고 낮출 거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0.5% 인상했는데 소비자 물가와 경제 성장률,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난 8월부터 금리가 2.5% 오른 건데 저희 계량 모델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을 누적 1%포인트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성장률은 추가 0.5% 인상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전후로 낮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면 이자 부담은 가계와 기업을 합쳐 약 12조 2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계량 분석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계량 분석 시 과거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율 변동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달러 강세에 대한 전망이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미국 달러 강세, 위안화 엔화 변동 등도 있다는 점까지 함께 보고 고려해 주시면 정책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1년 가까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부동산 가격이 지난 8월 여러 지표가 있지만 실거래가 기준 3-4% 정도 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다. 금리 올랐으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으니 빚을 내 집을 산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지난 2-3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가계부채 늘어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됐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율 조정이 국민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 죄송한 마음이지만 경제 전체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이자 부담도 늘어나는데 다중채무자,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과 1-2%대 금리가 10년 갈 줄 알고 많은 빚을 내 부동산을 산 젊은 신혼가구에게는 고통이 크다는 것 부인할 수 없다. 지금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국제경제 상황 때문에 이전과 비교해 가장 빠른 시기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으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질 수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도 오르는 추세임을 고려했을 때 지금 물가 오름세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일단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고 물가 어느 정도 잡히면 성장 정책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기자간담회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제 파탄을 막으려면 긴축밖에 답이 없다. 천천히 꾸준히 신중히 단계적 인상하면 됨. 단, 금리를 정상화 구도로 올릴 땐 시급까지 같이 인상해야 물가와의 간격 폭이 좁혀질 수 있다. 주식 투자금 일부가 떠난다고 너무 불안해 마라. 워낙 가치 떨어지면 그만큼 직접 우리 국내로 찾는 사람이 많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미국이 후진국 털어먹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패턴을 읽은 사람들은 살고 읽지 못한 사람들은 털리는 거고 세상은 돌고 돌고. 물가를 잡고 경기가 회복되려면 미국과 중국이 예전의 비대치 상황으로 화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이 안정화되고 기존에 풀어놓은 수조달러와 각국 화폐들이 대부분 회수되고 등등 수많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몇 달 전부터 고통이 깊고 길어질 거라고 말했는데 이제야 시인을 하네.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는 한기간은 더 길어질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없는 사람들만 힘들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까지 될 수 있고 소득이 아니라 저금리 빚으로 장기간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으니 당연히 그 빚을 갚는 고통에 시간이 따르겠지요. 세상에 모두가 공짜로 계속 잘 살 수는 없지 않은가요? 제롬 파월 의장이 어찌 됐든 내년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으니 22년 연말, 23년은 모두 힘든 시기가 될 것 같네요. 미국 형님들이 투기 그만하고 저축하라는 큰 뜻으로 금리를 팍팍 올려버렸구나. 오늘이 예금금리 제일 낮은 날이다. 사실상 기준금리 결정권은 미국 FED라서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각자 다들 부채 관리 잘 하시길. 세계 중심은 미국임. 부동산은 금리로 잡을 수 있겠지만 생활소비 물가는 재정과다 지출의 영향을 더 받을 듯.
빚이 없어서 행복합니다. 요즘 저금하는 맛이 나서 좋아요. 이미 수합한다는 얘기는 외환 보유고 이상이 왔다는 신호. 가계대출 때문에 금리 인상을 미뤘다가는 더 큰 태풍을 만날 수도 있다. 하는 총재는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높이 쌓인 접시를 빼야 할 의무를 저버리지 말기를.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 예전부터 다 예고되어 왔던 내용임. 최소한 지난 건 금리 인상할 때는 이미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던 거. 빚 두려운 줄 몰랐던 세대요. 한번 느껴봐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나라도 최소 0.75에서 1% 인상해야만 국가 부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 감싸다가 나라 거덜나고 기업들 줄도산 실업자 양산합니다. 미리미리 최소 빅스텝이라도 했어야 충격이 분산되고 완화되지. 금리 최소 0.75% 이상 연속으로 올려야.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